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기린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사회 시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저작권법 반드시 지켜야겠죠. 자, 오늘은 단원 마무리 두 번째 시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소단원,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맞아요. 자유경쟁과 경제정의의 조화. 맞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소단원 2 내용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소단 2라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그렇죠. 이건 쉽죠. 그래? 그래도 기린쌤과 함께 복습해 봅시다. 기린쌤 머릿속에 다시 내용을 넣어주세요. Let's get in! 갑시다. 공부할 문제. 오늘 소단 2를 복습하고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자, 경제생활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이죠. 자, 첫 번째로 농업 중식 경제, 여기 뭐 답이 성취 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파악한다. 이게 가장 이 단원에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겪은 사회 변동의 특징과 다양한 문제,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알아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탐구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25 전쟁, 1950년부터 일어났던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 서울의 모습,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죠. 자, 이 사진에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950년대 설탕 공장, 그리고 밀가루. 자,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배고픈 시절, 배고픔. 이 배고픔을 할게 일단 먹는 거부터 생산해야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식품 공장부터 많이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부터 요게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년 단위로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실제로 실천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앞에 말했죠. 그리고 섬유, 옷 만드는 거, 그리고 종이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 이게 바로 가벼울 경이 되겠죠. 가벼운 물건을 생산하는 공업, 이걸 경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겠죠. 정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름이 있어야 공장도 돌리고 또 자동차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력발전소를 좀 건설해서 전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개통을 했다. 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옮겨야 된다. 물건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만,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항만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박을 통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죠. 그리고 의류를 생산하는 경공업, 그리고 신발, 요게 아까 말했던 섬유 가 되겠죠. 섬유. 그리고 연도별 수출액을 보면 1950년대는 지금 단위가 1000달러죠. 항상 단위부터 확인하세요. 자, 그럼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100만 달러, 200만 달러인데 쭉쭉쭉쭉 늘어가지고 이제 4,500 그리고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4억 달러, 4억 달러를 달성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4억 5천 달러니까 얼마 정도 되죠?
공을 3개 더하면 4천억에다가 붙이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6천억 정도 되겠네요. 6천억 정도 수출을 달성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약 20배 가까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배 가까이가 수출이 증가를 했어요. 약 10년 동안에. 자, 급격하게 증가한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1970년대 들어가지고 앞에서 세웠던 기반시설,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정유화학기지, 수력발전소, 그리고 항만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은 무거운 거, 화학은 뭔지 알죠? 그걸 무거운 걸 중심으로 이 화학공업을, 중화학공업을 이제 성장시켰다. 이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수출 중심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무거운 것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철 무겁죠. 그리고 배, 자동차,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제품, 화학 섬유 제품. 자, 플라스틱이나 고무 이것도 다 화학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 그리고 생산해서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머리도 빨리 든 게 많아가지고 무거워져야 될 텐데요. 죄송합니다. 자,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아까 울산에 아직도 있죠. 화학단지 건설했고, 철하면 떠오르는 게 옛날에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 지금으로는 포스코로 바뀌었죠. 포스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철을 많이 생산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지난번에 우리 배웠었죠. 카타르와 LNG 선박을 계약했다는 거. 우리나라 하면 조선입니다. 이 선박을 만드는 걸 우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 1위, 세계 1위죠. 자, 이때 당시부터 1970년대부터 조선 산업에 뛰어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 현다이 또는 대우 이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앞에서는 식료품이랑 뭐 이런 거 만들다가 이제 드디어 좀 더 값이 나가는 이런 자동차나 TV를 생산해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처음엔 경공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중화학공업으로 비중이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경공업은 줄어들고 중화학공업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1985년을 보면 거의 중화학공업이 절반을 넘게 되죠. 그리고 수출액도 아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1000달러 단위였는데 지금 100만 달러 단위예요.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억, 10억, 100억, 그러면 650억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공을 3개 붙이면 되겠죠? 650억에 000, 그러면 10, 100, 1000만, 1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65조. 65조. 자, 65조 언제 달성했어요? 1990년도에 65조의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90년대, 여러분들 90년대도 까마득하다고 생각하지만 90년대부터는 이제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 구조를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먼저 정보통신, 그리고 반도체,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일컬어서 IT라고 이야기를 하죠. IT 산업,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지금 반도체 하면 우리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죠. 세계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세계 1, 2위의 메모리 업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신소재 산업, 그리고 로봇 산업, 문화 콘텐츠, 한류, 의료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고부가가치라는 것은 투입하는 노동력이나 자본은 좀 적지만 수입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 되겠죠. 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은 IT 강국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 1990년대 이제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이제 광통신이라고 빛의 속도로
빨라지는 인터넷, 옛날에 막 두루넷 하면서 ADSL 이런 광고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연히 인터넷이 빠르다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인터넷이 굉장히 느렸었어요. 옛날에는 전화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기 모뎀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인터넷 한번 접속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네이버 한번 접속하려고 하면 한 3분 동안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광통신이 전국적으로 이제 깔리면서 인터넷이 점점 빨라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광통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1990년대부터 깔리기 시작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폐허가 됐던 이 상황에서 우리 식료품이나 먹을 것부터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 계획을 차츰하면서 처음에는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제 공업 중심, 처음에는 경공업이었죠. 경공업. 자, 이 경공업에서 다시 1970년대부터는 중화공업. 자, 무거운 거 이야기해서 철, 배, 기계 이런 거와 그리고 화학 제품, 플라스틱, 고무, 그리고 정유 이런 것들, 이런 산업이 발전을 했다. 요게 요 내용이고요. 요게 요 내용이죠. 사진은 직접 찾아서 붙여보세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이제 좀 값이 나가는 거,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을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아까 봤었죠. 중화공업 비중이 점점 커져간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광통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IT 강국을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잘 나가는 반도체를 세계 1위에 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까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 산업까지 수출하는 그런 수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비교하면 우리 국내 총생산, 영어로는 GDP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지금 바닥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급격하게. 지금 2015년까지밖에 없는데 1564. 자,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조원이에요.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 합을 이야기합니다. 1564조예요. 원이 아니고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자, 이제 1인당 전체를 1인당으로 나눈 겁니다. 이 국민 총소득을 살펴보면 이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 10,000원이죠. 10,000원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5,000원. 1950년 1인당 1년에 5,000원 벌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3,074만 원. 4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2015년이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격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회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고종이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던 게 1989년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죄송합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1994년에 2,500명 전화를 가입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자, 전화가 2천만 회선을 돌파했다. 지금은 휴대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국민 1인당 휴대폰 한 대 이상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텔레비전도 옛날에는 가구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텔레비전 모여서 시청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텔레비전 다 있죠. 자, 이제 넘어가서 텔레비전도 보급되고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80년대 이 옛날 컴퓨터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1990년대는 이제 승용차도 점점 증가하고 지금은 1가구에 승용차 한 대씩은 대부분이 있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 KTX 고속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스님이 2002년도인가요? 그때 2003년도인가 서울 갈 때 KTX를 딱 처음 탔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옛날에 무궁화 타면 4시간 걸렸었는데 KTX 타니까 1시간 40분
1시간 40분 걸렸어요. 선생님은 대구입니다. 대구. 동대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시간 무려 2시간 20분이나 단축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 요즘에는 선생님도 좋아하는 인터넷 쇼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해외 여행객,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정말 좋아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해외 여행객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 한류 문화가 2000년대 들어서 확산되고 있다. 지금 BTS라든가 우리 블랙핑크라든가 이분들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자, 먼저 농업 중심에서 이제 공업 중심으로 바뀌니까,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니까 이제 농촌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이 텅 비는 농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실공사, 부정부패 등이 등장한다. 공사를 제대로 안 지어서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달이 이때 성수대교였죠. 성수대교와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백화점 쇼핑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무너져서 깔려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비극이 일어났었죠. 자, 성수대교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7년 말에 이제 IMF라는 이 국제금융기구의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외환,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가 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러를 갖기 위해서 이 금을 외국에 팔아가지고 달러를 다시 사는 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선생님도 나네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잘 극복을 했습니다. 잘 극복됐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인분들을 위한 시민단체 봉사활동도 펼치고, 그리고 복지에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장할 때는 복지를 좀 소홀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일자리를 점점 늘리고 근로자와 기업 경영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기업 중심이었어요. 기업 중심에서 이제는 점점 노사가 근로자 여기에 사면 이게 노조, 노동자와 이제 기업이 점점 협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최저임금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라든가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그리고 비정규직 없애는 거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슈로 등장을 하면서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고, 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해봤었죠. 자, 요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지금 빈부격차,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극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진다. 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기부문화도 확산하고, 아까 봐서도 무료급식소, 그리고 뭐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노사 갈등, 아까 노동자와 기업
기업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갈등은 첫 번째는 대화지만 합리적인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부족 같은 문제, 이제 전기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부족하기 위해서 일단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죠. 절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에너지들을 좀 더 개발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오염, 이거는 뭐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60에서 70년대 우리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일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요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죠. 자, 경제성장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생각건물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했나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자, 그럼 핵심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경공업, 가벼운 공업 중심에서 이제 무거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 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더 수출이 점점 증가하고 GDP, 국내 총생산도 증가하고 국민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발생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빈부격차도 발생하고 노사 갈등이라든가 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그리고 정부 기업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함께 스스로 조사를 해서 탐구를 해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2단원의 드디어 마지막 복습 시간이죠. 소단원 3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한 퀴즈 꼭 풀어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